공정의견 373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님과 우리 정현석 변호사님 그리고 박아라 PD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PD님이 어떤 각오로 오늘 오셨길래? 예. 제가 고정이 됐습니다. 야, 축하. 저희가 네, 고정 코너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대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계셔가지고. 네, 간단한 법률 용어를 네. 설명드리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류로 준비하고 류로, 있습니다. 네. 코너명이 지금 정도. 아직 공모 중입니다. 코너명 댓글로 계속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함께하는 방송. 뭘 주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정해. 거.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포장을 저희가 이번에 올라가는 날짜도 요일이 바뀌어가지고 예. 네, 저 때문입니다. 아무튼 목요일 이제 금요일 언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금요일 0시에 올라갑니다. 네, 금요일 0시. 금요일 출근길에 들으시면 네, 더 좋죠. 뭐 월요일 출근길에 그러니까요. 듣는 것보다.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집 청소를 하면 듣는다거나. 네. 네. 진공 청소기 하면 잘 안 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 진짜 궁금해요. 빗자루로 쓰세요. 비로 비. 저는 이거를 다 내용을 아니까 이제 PD님이 편집해 주신 거를 확인차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듣는다거나 아니면 따로 많이 듣진 않아요. 뭐 우리가 방송한 걸 굳이 네네. 근데 어떨 때 진짜 듣는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약간 웃겼을 때. 그러니까 뭘 아, 예. 괜히 고백했잖아요. 뭔가 내가 재밌게 한 것 같을 때 들으면서 그래 난 역시 재밌어 이러려고 듣는데 내 분량이 재밌을 때 본인만 기대를 하시고. 별로- 저는 청취자분들이 뭘 하면 그냥 진짜 앉아서 정자세로 이걸 듣는지 아니면 뭐 출근길에 차에서 틀어놓고 듣는지 뭐 뭔가 뭐 청소할 때 듣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 전에 손 들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끼어들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다이 PD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걸 다 챙겨 들어요? 라고 했더니만 네. 그때 화장하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아, 이렇게 네. 틀어놓고 본인 할 일을 한다거나 그렇지. 이런 갑자기 식으로 다희가 소환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좋아할 다이 안 거예요. 오늘 화장 잘 먹니? 화장하면서 듣는 거예요. 안부 인사? 지금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요 정도 지금 할 때네요 지금. 네. 변호사님 화장을 1시간을 한다고? 네. 왜요? 아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웃긴 거 할 때 뭐 듣는다 하실 때. 그거 이거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별걸 다 사과를 하시네. 아니 말을 제가 너무 팍 자른 것 같아요. 아유 이게 그거 재밌죠. 그런 게 재밌는 거죠. 이게 탁하지 뭐 그게. 지금 좀 캐릭터가 좀 더 지금 어느 정도 다 있는데 네. 계속 앞으로 계속 자르시는 건 어때요?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 또 이거를 근데 제가 서로 그런 까기도 게 좋고 한데 팍 하다가 약간 갑자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미안할 때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저번 주에 MBTI 제가 무슨 I 얘기하셨는데 제가 MBTI요? 했잖아요. 그거 웃겼잖아요. 재밌었는데 제가 바보 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뭐 저기 목이 뺨 때린다 하지 않나. 그건 본인이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기로. 그렇죠. 갑자기 자기 반성을. 있는 대로 하셔야 돼. 있는 그대로. 그게 재밌죠. 보여주셔야 돼. 그 지난 방송에 건질게 그 목이 뺨 때리는 거랑 그건 지진 아닌가? MBTI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빨리 건져야 됩니다. 가을이 왔고요. 모기가 뺨을 때리는 가을이. 그러니까요. 정신이 아주 번쩍 들겠네요. 진짜 이제 아침 저녁 좀 쌀쌀하더라고요. 시원하고. 네, 그렇게 덥지만은 않더라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댓글과 저희가 뭘 여쭤봐서 저희가 상품을 드렸죠? 그것도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손방망이. 그 손방망이를 그래서 이구동성 게임을 해봤죠. 맞아요. 그래서 그 메일 아직 다 안 주셨어요. 주신 분들한테는 다 저희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소감을 또 달아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댓글부터 만나보도록. 이제 끝났죠 뭐. 지금 메일 보내는 거 주지 맙시다. 기간이 있었네. 아니 무슨 뭐 한 달 내내 줘요. 바로 제때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손방망이를 맞춰놓고
왜 방송을 바로 안 들어가지고 메일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끝났습니다. 따스한 온기. 나도 한 명을 못 줬나? 한 두 명 못 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많이 못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3,000원 곱하기 6 해가지고 18,000원 쓰려고 그랬는데 2분 정도밖에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거기 카톡방에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은 거기서 한 3-4명 드렸기 그럼 때문에 많이 주셨는데. 예, 거의 한 6명 중에 한 4명이나 5명 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댓글 만나볼까요?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팟빵의 히로다님이십니다. 정변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청취자들에게도 따스한 온기를 주셔서 온기. 당신이라는 호칭이 극높임은 아니지만 막 까는 건 아니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번에 누군가가 저에게 어이 라고 소리친 적 있는데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의의가 없어서 저는 듣기. 이거 마동석 대사입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 회사 동료들이 그 소재로 저를 어이라고 놀려먹기도 합니다. 근데 당신이 말이야 병을 잘 고치게 생겼나 보네. 죄송합니다. 하는 것에는 별 동요가 없더라고요. 정변님의 말에 맞장구 좀 쳐봤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착한 사마리안 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도 되었습니다. 저의 무식의 감탄을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떨어진 청취자들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상품권을 주시고 매일 늦게 주신 분은 이제 못 받으시는 이제 걸로 없습니다. 이제는 네. 없습니다. 냉기도 주시고 온기 끝. 바벨PC 1588님 굿잡. 뭐에 굿잡이라고만 너무 남겨주셔서 기분이 좋으신. 우리를 약간 반려견 같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굿잡. 강혜모가 아니야, 강혜모 이분? 네. 그 옆에 그 이모티콘도 너무 귀여운데 제가 네. 읽어드리기가 수 네. 없어서 이거 나봉. 귀여웠어요 얼굴. 칭찬 보여드릴 수가 없네 청취자분들한테. 뭔가 이제 정변님께서 이 따스한 온기를 주신 게 굿잡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 부탁드려요. 그다음은 하얼빈의 장채님이십니다. 하얼빈의 장채님께 이제 그 박 기자님께서 장문에 메일을 주셔가지고 감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답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이야. 쿠폰 드린 분. 예. 그걸 또 장문으로 보냈어요 회신을. 안 긴데. 바쁘신 와중에도 최종 의견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돋보이는 장문의 회신 감사합니다. 사회부 기자이시면 밤낮으로 전국 방방곡곡 취재하시고 사무실에서 기사 쓰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카카오톡에 뜨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여 아이디 남기지만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좋아요든 싫어요든 매번 감사합니다. 이야. 공개적으로 쓰시다니. 이거 지금 다 선물 때문에 이러시는. 감동을 너무 받으셨어요. 예. 잘 전해드렸습니다. 혹시나 하여라는 게 혹시나 못 내용을 받을까 봐. 보고 예. 이제 박 기자님한테 어떤 메일을 보내셨는지 제가 보고 다시 그걸 받았는데 너무 진짜 장문이시고 보기만 해보시죠. 장문 촘촘하게. 그러네 이게 한 10줄이 넘네요. 이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인사 뭐 보내드립니다. 확인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이메일인데 아니에요. 이게 야.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서 이렇게 써도 부족합니다. 네. 우리 채찍질 부탁드린다고. 감동이 네 누군지 아니? 우리 하얼빈의 장치님이 네. 반려말이에요. 이제 반려말. 감동할 정도로 덕분에 제가 더 힘없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까지. 예. 네. 다음 댓글도 있죠. 네. 정신없네요. 오늘도 금쪽이네요 지금. 박하정 기자가 펜을 자꾸 떨어뜨려요. 이제 안 ADHD, 손 많이 DHA입니까? 참치에 모르겠습니다. 예. 정신이 이제 차분하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우선 정변님의 견해에 대해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뭐였지? 뭐지? 인증샷은 꼭 남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칭찬을 네, 몸둘 바. 우리 방송을 먹여 살린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구나. 예. 옆 동네에서 조동찬 기자님이 아란 PD님 최종 의견 출연에 대해 조목조목 문의 및 변호사분들이 조동찬 기자님 싫어하는 부분 명예훼손을 의견 주셨네요. 공친 인생의 표현도
최종 거탑은 쉽지 않겠군요. 그러고 보니 인기 많으신 아란 PD님 다음에는 어디로? 법린인을 위한 용어 설명 코너 어때요? 아란 PD님의 법과 함께 오. 다음 주 2배 더 알찬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과 함께 뭐 이런 것처럼 법과 함께. 여러 법과 가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네. 법과 함께란 말이 참 별로네요. 법은 노잼. 법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조동찬 기자님을 우리가 왜 싫어해요? 아니 제가 이거를 보고 그 방송을 듣고 왔는데 어. 아란 PD님이 최종 의견에 나왔다더라. 우리보다 먼저 나왔네라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고 진짜 하나하나 맞아요. 진짜? 그래서 방송 중에? 네. 내가 어디 나갔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명예훼손 얘기는 뭐 약간 그런 거였어.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데 이게 약간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이제 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의 불만이 아니고 네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어쨌든 지금 그거가 진실을 얘기했는데 처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 근데 이건 뭐예요? 조동찬 기자님 왜 우리가 싫어해요? 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고백을 저도 한다고? 좋아합니다. 네, 전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잘 이렇게 SBS 잘 듣진 않아요. 이 팟캐스트나 아, 네. 팟캐스트 원래 듣던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이거 뽀얀 거탑은 보면 제목 보면 약간 듣고 오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가끔 완강은 아니어도 제가 조금씩. 예, 이거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MBTI 특집은 너무 내가 나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선재라도 나갔어야 되는 MBTI의 몰입러들이 좀 나갔어야 되는 최근에 건데. 했죠 그거. 맞아요. 네. MG라고 지금 들어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란 PD님은. 최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저는 MG라서 나갈 수 없었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탕후루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먹어본 사람이. 나 저 탕후루 7가지만 다 먹어봤어요. 진짜요?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중독돼가지고 지금 이제 끊고 있는 상황. 저 MG들이 하는 거 다 하네요. 그러네요. MG시죠? 저 MG 새마을 금고. 와. 네, 댓글 네. 감사하고요. 너무 연분해. 새마을 금융기관 오늘 금융기관 개그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댓글 연분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사연도 많고 지금 많아요 할 게. 지금 혼내는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 한 말입니다. 예.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게스트를 거쳐 고정 자리를 꿰차신 박아람 PD님 환영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일상 소소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이것은 최종 의견 사연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하면서 질문을 2가지를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환전에 갔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는 보통 외화가 남으면 다음 여행을 위해 그냥 두는 편인데 앞으로 다시는 그 나라 방문을 안 할 것 같아 재환전을 하려 했습니다. 많이 찾는 돈이 아니어서 은행에서는 취급하는 곳도 많지 않고 은행 대기도 귀찮아 중고거래 마켓에 거래글을 올렸습니다. 안 팔리면 그냥 갖고 있지라는 마음이었는데 몇 시간 안 돼 한 분이 채팅이 왔고 그분께 팔기로 하였습니다. 그분과 직접 만나 거래를 하였고 말투와 입금자 명을 보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혹은 조선족 느낌이었다고. 너무 연분해 이러면서 거래를 했군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분께 거래 후기를 보내고 나서 그분이 최근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나라의 화폐를 중고 거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대충 훑어봐도 최근 거래만도 1000단위는 되겠더라고요. 혹시 이런 외화를 이용하는 범죄가 있을까 싶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MBTI 가몰입러로서 파워 S인데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관련 범죄가 있나 검색을 했습니다만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한 외화를 모으는 외국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제가 나중에 조변님 찾아가서 의뢰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사실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외국 돈을 이용한 범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MBTI가 N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MBTI 검사를 빨리 좀 해보시는 걸로. 빨리 무슨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MBTI 때문에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분 철렁하셨겠네요 듣다가. 네. 빨리 뭘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일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면 돼요. 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뭐 5,000달러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고 없이 거래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여행하고 뭐 1,000달러 남았다, 뭐 남한테 팔았다,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뭐 저환율일 때 샀다가 뭐 이렇게 파는 식의 투기적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금액이 좀 낮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보통 이제 해외 나가서 쓰고 이제 한 거를 팔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외국말 투라는 분 있잖아요. 첫 단위 이분은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걸 업으로 하게 되면은 뭐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분이 사연을 보낸 건 아니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당근마켓에 진짜 희한한 거를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당근마켓 많이 합니까? 한 5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몇 도의 온도가? 되게 낮아요, 저. 되게 낮아요. 영하예요, 뭐예요? 그 정도까지는. 막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막 100도가 높은 거죠, 제일 좋은 거. 네. 예. 그런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해보셨어요, 당근마켓? 저는 무슨 소리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아침에 열 없었냐고 너 그냥 그 얘기야. 이렇게 한번 웃어 넘기죠. 아니 저도 잘 안 해요. 저도 안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하길래. 처음 들어봐요. 당근마켓이 뭔지는 아시죠? 뭐 약간 중고거래 사이트겠죠.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도 뭐 제대로 별로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맞아.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랍 많이 듣고 당근. 아랍 PD 많이 합니까? 저 딱 한 번 해봤어요. 아 그래 여기 별로 한 사람이 없네. 저 진짜 거래하려고 그 장소에 딱 나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무슨 거래였는지가 궁금한데 나는. 그 컵을 채요. 그런 게 너무 웃겨.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걸 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군요. 돌려서 박하정 기자는 컵을 채워 맞지 않는다. 일단 결론을. 그래서 난 그걸 그게 더 궁금해. 팔려고 내놨고 어디 앞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반기는 표정을 하고 딱 그걸 내미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뭐지 이랬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다른 거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당근이 호황이네요. 풍년이네 그래서 풍년. 저는 어떤 부부께서 오셔서 아기 애 줄 거라고 사가셨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뭘 팔더라고요. 애도 한 중학생이나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컵을 채웠을 정도면은. 처음에는 되게 놀랬겠다. 너무 무서웠어요. 뭐지? 나한테 사기 치려고 하는 건가? 약간 후려치려고 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주면서 연기 좀 해보지 그랬어요. 막 허리 아프죠? 뭐 이러면서 좀 살려다가 그래가지고 허리병 걸렸다고 막. 네. 재밌을 텐데. 네. 두 번째 사연도 또 하나 더 있으시죠, 이분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입주자를 위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의 글이 올라오는 활발하진 않은 카페이지만 각종 농산물 직거래, 분식물 습득, 택배 5배송 됐으니 찾아가세요 같은 아파트의 소소한 일들이 올라오는 공간입니다. 그 카페에 가끔 재활용 날짜를 어겨서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넣지 않고 옆에 유기하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 올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진은 차량 번호나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간혹 모자이크 없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댓글 반응은 조롱부터 심한 비난 심한 욕까지 올라와요. 문득 궁금한 게 친구 연락 왔어요? 친구가 옆에서 화이팅 이랬나 봐요. 문득 궁금한 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글 올리신 분도 이러면 안 됩니다를 알리기보단 비난이 목적인가 싶어서요. 원래 그 사람 사진 찍어 올릴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차량의 경우도 차량 앞에 동호수와 전화번호가 있으니 직접 연락하셔서 한 소리 하셔야지. 굳이 왜 공개적으로 카페에 얼굴과 차량을 올리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댓글로 써봤는데 이게 무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몰카가 문제일까요? 명예훼손이 문제일까요? 사람을 찍어 올린 거야 그런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량 번호나
차량 번호 나오게 찍어 올리는 거. 아 친구가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몰카도 명예훼손이 아닌가? 우리 사연 보낼 때 띄어쓰기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 틀리면은 아람 PD가 이렇게 네네. 아이고. 네. 네. 몰카도 명예훼손도 아닌가 생각하다가 여쭤봅니다. 밤새고 와서 방송해 주시는 하정 기자님, 몇 주 전부터 토병으로 청취자 슬퍼지는 목소리로 방송하신 조변님, 목이 잠겨 있으면 요즘 수업이 많고 못 주무시나 걱정되는 정변님 항상 방송에 애써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집중 탐구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뭐 집중 탐구죠 이게 지금 내용이. 이분 촉 좋으시네. 뭔가 얘기를 한다면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되게 저는 용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량 번호나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가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린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다들 보는데 올리면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명예훼손이겠죠? 그래도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여기 올립시다. 얼굴이랑 다. 변호사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얼공, 번공, 번호도 공개. 안 돼요. 아니 자,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해주세요. 계속 올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뒤에서 얘기하도록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네. 제가 끝까지 이런 입장인지 오늘 주목해 주세요. 예고편이. 네. 어그로가 왜 이렇게 안 되는 느낌이지? 집중 탐구에서 답해드립니다. 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 청취자 사연까지만 듣고 안 들으려 그랬지? 2분 말이에요, 2분. 보내주면. 네, 두 번째 사연, 세 번째죠? 대단하다. 집탐을 맞추시다니.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사건 배당에 대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뉴스 보면 불공정 배당으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롤스로이스 차량 사건도 보면 오늘 스브스 뉴스 보니 부장검사가 강력부 신준호 검사로 배정이 되었던데요. 최초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는데 계속 수사하다가 보니 마약뿐만 아니고 MG 조폭까지 영향이 있어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민사든 형사든 사건 배당은 관련 분야 검사 배정이 우선일 것 같고 그 다음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린이의 질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부에 가는 그렇죠. 거일 그게 거고, 기본이죠. 뭐 조세 범죄면 뭐 공정거래 범죄 조사부 이런 데 갈 거고 검찰에서도 이제 그 직무 조직 자체가 범죄에 따라서 부가 딱 나뉘어 있고 뭐 강력부 뭐 경제부 이렇게 해서 다 있으시니까 처음 사건 배당이야 뭐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제 배당 이후에 뭐 또 뭔가 좀 변경이 있는 걸 뭐 물어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민사도 이제 단독이든 합의부든 그 소가에 따른 거 그리고 뭐 관할에 따른 거 이런 부분에서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롤스로이스도 이제 그냥 교통사고로 할 거면 이제 그냥 형사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마약 조직 이런 것까지 이제 보니까 강력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신준호 검사가 SBS인가요? 여기서 좀 맞습니다. 매스컴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그거 좀 보고 요즘 좀 핫하던데 이거 좀 신프로가 하지. 약간 이렇게 주고 그럴 수도 있죠. 단순 교통사고면은 뭐 한문철 변호사 하는 게 낫죠. 아니 무슨 소리야? 네. 그렇게 안 갔을 텐데. 오토바이가 꽝. 이거 될까요? 자 투표 시작합니다. 뒤에서 꽝. 꽝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그분한테 의뢰해서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사연 보내는 분도 많더라고요. 거의 뭐 교통 솔로몬이네. 트래픽 솔로몬. 네. 이상한 이름, 너무 이상한 이름 막 붙인다. 네. 마지막 사연은 뭐 사연이라기보다 댓글이신데요.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방망이 들은 분들이 더 신기한데요. 저도 다시 들어봤지만 정말 전혀 모르겠던데. 진짜로. 지난 방송에서는 민트박 기자님의 정 변호사님화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이요? MBTI요? 아, 네가 나화됐다고. 저는 자세히 안 읽었어요. 정 변호사님화 님까지 붙여가지고 정 변호사님화 정 변호사의 라이징 뭐 이런 거네요. 라이제이션, 정 변호사이제이션 뭐 이런 거네요. 네. 코로나 후 첫 해외 여행인데 빠뜨리면 허전해서 그래도 챙겨 듣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가셔서도 챙겨 듣고 계시다니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갑자기 해외여행 가서 들을 정도는 아닌데. 그죠? 해외 문물을 많이 보고 오세요. 네. 저희 거 듣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판결 한 주에 화제가 됐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쩌다 마주친 판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 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2021년 4월 교사 C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그러니까 벌점제 같은 건가 봐요. 그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간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 학부모가 교감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교사가 우울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 학부모 행위를 교육 침해로 판단을 하고 이런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학부모가 학교 처분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건데요.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특별 2부는 원고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이겼던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 우리 중에 초등학교 2학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조성원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농담이고요. 우리 제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까우신데요? 네, 이따 얘기하시고요. 아람 PD님, 그냥 이게 수업 시간에 물병 가지고 장난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옆에 이제 칠판에 레드 카드에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10분 정도 청소를 시키면서 쓰레기를 줍게 한 거에 대해서 난 지금 궁금해가지고 요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그래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네, 뭐 그다음 엄청 막 그 다음으로 가까운 우리 네. 하정 기자님도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근데 물병으로 장난친 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네. 물병으로 막 저글링하고 막 이랬으면은 보기 좋아서. 네. 그럼 안 되죠. 그럼 방송 나가야죠. 잘하는 건데. 그럼 네. 조 변호사님 둘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조 변호사님은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교시니까 또 회초리 적절하다 정도. 세 분 다 의견이 같네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얘가 이제 장난친 거에 따라 다른데 그 애들 보는 앞에서 이름을 옆에다가 따로 적고 방과 후에 남아서 청소를 시키는 게 초이니까.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사실. 그래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닌가? 내가 너무 오은영인가? 초등학교 2학년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유치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남겨서 애들 앞에서 뭐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을 이제 친구들한테 공개해서 그러니까 제가 2심 법원의 판결을 좀 읽어볼게요. 2심이 지금 2심만 다른 입장이거든요. 학부모 손을 들어주고요. 예. 네. 그 선생님이 훈육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2학년에게 강제로 청소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 분 다 동감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름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빨간 데다가 이제 뭐 떠든 사람 누구 딱 적듯이 레드카드 존이 있어 여기. 거기에 만약에 정현석 이렇게 딱 적고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얘는 잘못한 애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는 나쁜 벌을 줄 애? 거야. 김래원 대사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병진영 나가 있어. 와. 뭐예요? 해바라기. 해바라기에서 벌을 줄 거야. 그런 정도가 진짜 이 친구한테 막 낙인을 찍을 정도로 막 충격을 주면서 그런 워딩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학기 초에 우리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여기에 갑자기 표정 온화하게 하지 마. 갑자기 표정 따뜻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적힐 거야. 떠든 이렇게 사람. 공지를 하고 그런 규칙에 따라서 적혔어. 뭐 쓰레기 가야 돼. 이렇게 했으면 말투 뒷말 꼬리가 약간 따뜻한데. 그러니까 적혔어. 저도 더 한 무서운데요?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건 심한 게 아니고 허나 이래가지고 뭐 이런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말하지 마. 정현석 뭐 이러면서. 그랬으면은 조금 이 공개 창피를 줌으로써 존엄성에 대한 침해.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회사 생활에서도 이렇게 뭔가 잘못했을 걸 지적할 때 만약에 뭐 조성아 공개적으로. 변호사님이랑 정현석 변호사님인데 정현석 변호사님이 더 선배인데 조 변호사님 보는 앞에서 더 선배가 정현석 뭐 어떻게 뭐 제정신이야 네. 이렇게 하면 뭐 후배나 신입들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하고 이런 다 큰 어른도 이제 그러니까. 더 좀 이렇게 충격이 가는. 지금 뭐 네. 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학생의 나이랑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너무 그냥 평이하게 저희가 이제 가능한 체벌적 수위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생각 바뀌려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나는 일단 우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만약에 요렇게 했다 그러면은 좀 기분은 상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판결은 네. 바로 와서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란 얘기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왜 비슷한 사건도 있었잖아. 아이 안아주고 뭐 사과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얘기도 되게 이따가 잘합니다. 하겠지만 네. 뺨이 뭐 다른 아이 닿았다 뭐 이런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반응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쟁점이 뭐냐면 교권 이름이 뭐죠? 교권보호위원회인가? 네. 여기서 아니 이렇게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계속 담임 교체 요구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막 입원하고 막 그랬대요. 너무 우울증 그렇죠.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권고 조치가 온 거예요 학부모한테. 그렇죠. 아 이게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이다. 담임 교체를 계속 요구하는 게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2심은요 이런 권고도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교체를 요구할 만도 한 거고 이걸 가지고 무슨 권고를 하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라고 얘기한 거고 저도 2심에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대법원에 동의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부모님 하지 마세요, 학부모님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는 결과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랬을 때 뭐 이게 뭐 정당한 교육인지 우리가 사실 요즘 분위기가 약간 아동 인권 이런 거보다는 지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모들이 너무 개념 없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처음에 교육 방침이 저는 뭐 2학년이면 그냥 말로 이렇게 타흘리고 말아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름을 적어서 공개하고 뭐 청소를 시키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아동 노동 ILO 뭐 이런 데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시작하자마자 네.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네네네네. 너무 과했다 예. 이런 취지 같아요. 이제 뭐 다른 뭐 담임 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변경 등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당장 학급 교체, 뭐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거는 그 선생님한테 대한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이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렇게까지 판시를 하셨네요. 네. 대법원에서 그렇죠. 네. 이 부모님의 행동은 문제가 좀 있죠. 그거는 저도 맞는데 양쪽 다 문제가 진짜 담임으로서 일을 못할 정도의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약간 역으로 이건 그냥 내 뇌피셜이 추측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권고를 한 거잖아요. 네. 뭐 무슨 학부모를 뭐 처벌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네.
근데 2심에서 그걸 취소했다는 게 좀 놀랍긴 해요.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좀 또 심하게 하지 않았나 애한테. 아. 저는 그런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 그냥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냥. 3심 결론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두 번 뒤집힌 거잖아요. 아니 이거 좀 그런 정도로라고 하면 사실관계 판단 좀 해봐야 된다. 좀 자제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이거를 취소를 합니까 2심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판결문을 찾아보진 못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2심이 미쳤을 수도 있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네. 교육 방법을 변경해야지 담임을 변경하면 약간 이런 취지의 대법원은. 예. 끝판왕으로 대처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 저는 담임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뭐 학부모라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뭐 그런 일 있어도 사실 제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약간 부당하다라고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1학년 때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넘어갔죠. 그냥 대신 이제 애를 이렇게 좀 해줬죠. 애가 뭐 실수를 좀 하긴 했는데 1학년인데 그러니까 수업 중에 뭐 뒤를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 있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 또 우리 애가 뭐 큰 뭔가를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그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연히 한 마디도 안 했죠 학교에. 그냥 뭐 참고 넘어가야죠. 요즘 같은 분위기면 더 말을 못 하고요. 요즘 이제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판결문을 보고 있는데 아 판결문을 또 그새 봤어요? 좀 못 찾겠던데. 수업 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치면 시끄럽게 하자 뭐 이런 정도로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예, 잘 못. 나오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은 또 뭐 그냥 여기 나온 기사 나온 그대로예요. 뭐 이렇게 이름 적고. 네네네. 근데 뭐 교육청의 학부모님이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네요. 네. 학부모님들이 아니 이 원고 그분들 부부가, 그분 네. 이 사건 부분. 네.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담임이면 한 1, 2학년 정도까지는 벌로 청소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로 말하면 나 때는으로 가면은 저희는 뭐 2학년 때도 뺨을 맞던 뭐 2, 3학년 때도 뺨 맞고 당장 화장실 청소죠 뭐 화장실 뭐 많이 했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감성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 학부모 대표 네. 무개념 학부모 대표 아닙니다. 정현석 변호사였습니다. 좋은 의견. 우리 애는 안 돼. 네. 털끝 하나. 네. 이거는 이제 파기가 됐으니 네, 파긴 이런 잘 된 것 취지로, 같아요.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가실까요? 네, 집탐으로. 앞에서 저희가 그 사연도 이제 집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제목은 사적 제재 이대로 괜찮나? 네. 이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서희초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오늘 해보려는 얘기는 이 교육계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 관련은 아니고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제 미용실, 김밥집 등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로 몰려가서 이제 뭐 살인자 이렇게 막 적힌 포스트잇을 막 붙이고 뭐 밖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테이블 막 다 이제 밀어 넘어뜨린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촉법 나이트라는 인스타 계정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신상을 거의 공개하는 계정인데요. 사적 제재는 사실 저희가 뭐 과거에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경우에 더 뭐 가중 처벌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지를 또 궁금해하신 분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손이 친구 뺨에 닿았다 그 얘기가 이 사건이죠. 그 이제 2019년에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면서 학부모가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 일이 시작된 건데 이제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혼냈다라는 등의 이유고 처음 발단은 이제 뭐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닿았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다. 뭐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해자 학부모가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병가를 써서 이게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뭐 서희초 사건이죠. 서희초 사건보다 더 전이죠, 이분이. 근데 이제 서희초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트라우마로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 양태의 사적 제재가 지금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 인스타 계정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대요. 뭐 여교사를 뭐 이렇게 숨지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 위치 이런 걸 표시한 게시물들을 막 올렸나 봐요. 그리고 이 운영자가 지금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또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관련해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도 공개를 하고 그 애가 이제 되게 컸을 건데 그 애의 학교, 지금 다니는 학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학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대학 입장 발표라는 글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교 오픈 채팅방에다가 네. 또 막 걔가 공개를 한 거네요. 이름이랑 다 이렇게. 공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족법소년이다 뭐 이런 글을 또 남겼다고 해요. 크게 되네요. 나이가 지금 어린애가 이런 거를 가해자 공개 이런 인스타를 운영한다는 거죠. 본인의 말이 맞다면? 본인의 말이 맞다면 네네. 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비공개되어 있네요. 신기하네. 이게 계정이 없어지고 폭파되고 또 생기고 폭파되고 또 생기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몇 번째 새로 내 생기는데 팔로워 되게 많네요. 네, 근데 팔로워 이제 많아요. 되게. 촉법소년이니까 또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촉법소년이라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앞에 아까 얘기가 결국 저기 가해 부모가 지금 이게 교사가 자살한 그런 사건이죠, 그죠? 여기서 그 자살 이후에 나온 입장문이죠. 입장문이라 그러니까 뭐 입장문이죠? 우리의 손이 친구 뺨에 닿았다가 자살한 이후에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네, 들끓은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여기서부터 이 입장문은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손이 친구 그러니까 난 이게 진짜 궁금해. 진짜 뭐 이렇게 하다가 닿았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뺨을 때린. 근데 애.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다른 이쪽을 못 보고 뭘 다른 걸 어. 하다가 닿았을 때 아! 말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예시를 들면서 왜 제 뺨을 하정 기자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떨어져 있어.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해내지? 당연히 우리가 사적 제재 이렇게 좌표를 찍는 거는 여기 가서 항의를 하든 뭘 하라는 사실 취지. 밝혀버리는 거예요. 소위 좌표 찍기. 네네. 이거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죠. 뭐 속이 시원하고. 네, 저는 찬성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삐뚤어지죠. 국가가 지금 제대로 제재를 못 하고 있으니 네. 개인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스파이더맨, 배트맨 중에 좋아하는 슈퍼맨 중에 있나요? 히어로, 배트맨. 배트맨 네. 다 사적 제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그렇네요. 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 찾아가서 다 뒤엎고 배트맨 좋아한다면서요. 다시 레드 선. 여러분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국가의 계속 어떤 이렇게 국가의 어떡해요. 네 공적 제재만이 네. 법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영웅 서사가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근데 요 말은 네. 보통 영화에서 네. 토론회를 할 때 오. 빌런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또 돌아간다. 아니, 저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거든요. 네.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요새 무빙 아닙니까? 무빙이요. 그럼 다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지금 완결되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런 걸로 어제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저는 무빙보다 판빙빙이요. 이런 과정에서 네. 시진빙? 상관없는 분들이 막 지목을 당하고 네. 이게 대전이었는데 다른 가해 학부모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음식점이 이제 지목이 당했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었어요. 잘못 지목했다. 아이고. 그래서 그 가게 분이 막 가족관계 네. 증명서까지 막 커뮤니티 올리면서 음. 초등학교 부모 아니다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뭐 이건 부작용 중에 하나지만
당연히 맞는 사람 집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유리를 깨고 막 유리 깨진 않았지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손해 보면 다 찾아가서 부수고 때리고 하면 계속 범죄로 이어지는 그게 거예요. 다 범죄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이런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의 심리도 네.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네. 사람들의 심리도 지금 국가기관이 형사사법기관이 이해를 좀 해줘야 이렇게 네. 뭐 수사나 요즘 재판이나 너무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시간 끌어가지고 나온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떤 우리의 속 시원함을 위해서는 네. 빠르고 직접적인 제재를 적시에 적에게 가하는 적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런 적시에 적에게 우리의 주적은 필요하다고요? 나 촉법 스타야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시원함을 나오는지.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많은 열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튜버인데 사기 매물 중고차 파는 거에 대해서 그 유튜버가 이 중고차 이거 업계에 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허위 매물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카메라 다 찍고 고소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요? 근데 그 사람이 공개한 사연 중에 네. 그냥 막 농사 짓는 분이었나 폐지 줍는 분, 거의 폐지 줍고 막 이렇게 돈 모으신 할아버지인데 네. 완전히 당한 거야. 근데 이 사람 사연을 딱 입수해가지고 네.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완전히 돈 다 돌려주게 하고 그래서 막 할아버지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영상도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기 때문에 적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 영웅 네. 하지만 그 영웅은 네네. 처벌받죠.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죠. 어. 원래 영웅들은 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재하고 처벌받고 징역 살고 나오면 되죠. 총대를 메고. 어쨌든 우리는 속 시원하니까. 남일이라고 그냥 말하는 측면이 있는 거. 저는 영웅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네. 처벌을 제가 받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막 실제 얼굴 이렇게 막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올리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배드 파더스라고 저희가 또 잠깐 그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배파.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제 배우자 사실 부모에게 상당히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헤어졌는데 아니면 이제 뭐 그냥 결혼 안 하는 상태에서라든지 부모가 양육 의무가 있는데 네. 키우는 쪽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상을 공개를 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개됐던 부모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서 어쨌든 진행이 된 건데 판결이 나왔고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나와서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배드 파서. 내렸었는데 2심은 뒤집혔습니다. 예. 벌금 100만 원에. 근데 다만 선고는 유예였어요. 선고유예 정도면 거의 무죄에 가깝죠. 좀 이제 이해를 해준 법적으로는 유죄지만 아무 처벌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1심에서의 이야기가 왜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제 온라인에서 네.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할 때는 네. 대가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공개하면서 막 모욕이나 이런 악의적인 표현을 안 했고 또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거다. 미성년자 양육비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육비를 안 주면은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생존권 이런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데 저는 1심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소위 얼공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거 아까 청취자 사연도 얼공. 그렇죠. 청취자 사연도 이제 하는 건데 얼공 차범. 사실 이게 그 얼굴이 공개된 사람이 저질렀던 어떤 비행이나 범죄나 아니면 뭐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게 그것도 이제 사적 제재죠. 그냥 개인이 공개를 한 거니까. 근데 뭐 그 얼굴 공개라는 게 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범죄에 따라서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얼굴 공개된 사람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실 얼굴 공개 정도는 만약에 어떤 거를 저질렀을 때 물론 그게 안 되는데 네. 그게 뭐 엄청난 범죄는 아니거든요, 사실. 누군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엄청난 범죄 같은데.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주차선을 계속 안 지켜 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공개했어. 네. 그러면 얼굴 공개한 사람이 사실 주차선 안 지킨 거 가지고 자기 얼굴 공개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날 텐데 글쎄 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뻔뻔해져서 그런가. 나는 뭐 그냥 쪽팔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을 저질렀어. 네. 뭐 불륜이 주차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쁠 수는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걸 얼굴 공개하면 네. 좀 그거는 좀 만약에 자기 회사에 그런 건 좀 얼굴 공개당한 사람의 인격권 침해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저지른 범죄가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이게 저지른 범죄와 그 사람이 당한 침해의 균형도 구별을 밸런스도 따져봐야 되지만 네. 사실 그 내용이 이제 얼굴을 공개했을 때 네. 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범죄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이고 네네. 이 인격권 침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양육비를 안 주는 이런 사람의 얼굴을 그냥 단순히 공개한 게 심지어 무죄 내지는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방송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아니고 장난처럼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사적 제재도 이제 어떤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덱스터? 그 사람은 덱스터인가요? 그 미국 드라마 있지 않나요? 그 드라마 이름만 알아요. 내용은 몰라요. 덱스는 요즘 유명한 애고. 근데 저는 약간 그 이게- 옛날에 김선욱 변호사가 좋아하던 그 애는 이제 실제로 가서 죽이고 막 이렇게 응징을 하잖아요. 뭐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 얼굴을 공개하고 온라인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거의 사실상 죽이는 거랑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랑 거의 같다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 박제돼서 우리 동네에서만 만약에 그런 게 뭐 알려져서 이사를 가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뭐 얼굴 이름 알면 우리 면에서 읍에서 읍면동 아무 말도 못해 읍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이 뭔가 그 뒤에 정말 갱생을 해서 다시 내가 이렇게 그래 잘못했구나 이렇게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적 제재와 특히 신상 공개의 형태를 띈 이런 얼굴 번호 뭐 공개라는 맞아요. 것이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군요. 이 배드 파더스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봤다고 하는데 물론 공공의 이익이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린 거는 이 사람한테 빨리 돈을 내라라고 압박하는 측면과 함께 사람들 이 사람 좀 욕해 주세요. 망신을 주고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그 사람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네, 이럴 네. 테니까 지나갈 때 계란 던지고 1심은 이제 네. 국민 참여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배심원들이 음흠.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네. 그걸 뒤집어서 꼭 유죄다라고 법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제 입장이 바뀌어지면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자체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심에서는 그 법리를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정현수 변호사님께서 이제 또로뻥 느낌의 이제 네. 그 신상 공개를 하고 사적 제재를 하는 거에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은 어떤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 뭐 사실적시 허위적시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다 될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개인정보 뭐 민감정보 얼굴이랑 뭐 자기 이제 개인정보들 전화번호. 네. 노출되는 거니까 개인정보보호법 71조가 이런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제3자들한테 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약한 범죄다 이렇게 네.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뭐 이건 주의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사적 제재 아무리 이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든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반사적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이게 나서서 정말 좌표를 찍고 이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범죄라는 생각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피디님은 어떻게 또 이게 보시나요? 요즘 사람들에게 더 뭔가 우리 나이 든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 MG 요즘 것들이 아니라 요즘 것들이. 네네. 이게 뭐야 해야 될까 얼굴을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다 휴대폰 우리나라 휴대폰 광고. 맞아요. 그래서 더 이게 뭔가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도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일단 아까 누구였죠? 그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촉법. 분을 뭐 나는 촉법 소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책임감을 좀 아하.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사적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할 때는 다들 어땠어요? 아 신상 이거 공개는 하면 안 아직 안 된다. 됐죠. 아니 그 누군가가 유튜버가 하셨잖아요. 아 저는 안 된다였습니다. 아 그건 안 된다. 네. 그럼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공개를 난 속 시원했는데 법적인 어허.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 저래도 되나 싶었는데. 아 역시 저래도 되나. 응.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고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법적인 절차를 지키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뭐 하여튼 사적 제재가 제가 이제 좀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네. 뭐 속 시원함을 주는 거는 오히려 그거를 좀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네. 국민들의 법감정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처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적인 처벌도 사실 인과응보라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처벌의 어떤 저놈 범죄 저지르더니 저놈이 이제 처벌받는구나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어차피 사적 제재가 좀 더 확실하고 빠르기 때문에 법감정 해소 측면에서는 더 좋은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느려 터지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공적인 제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나름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 안에서 그 사람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세간의 나쁜 놈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뭐 자기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곡될 수도 있고 진범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제재로 가게 되면은 그게 과연 진실에 정확한가라는 문제도 좀 생기고 절차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인권 같은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인권을 지켜가면서 조져야죠. 사실은 인권을 지켜가면서 조져야 그게 진짜인데 뭐 그런 게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적 제재하면 안 되겠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안 됐어? 하시면 못 끝낼 것 같아요. 됐어? 네 죄송하고요. 됐어 이제 됐지? 네 아닙니다. 사적 제재 하지 않는 걸로 히어로물은 우리가 그냥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로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일제 강점기 뭐 이런 수준 아니고는 시대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뭐 거의 어떤 시대적 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렇죠. 자체가 문제였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불법이 영웅이죠. 그때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고는 임영웅 너 드립 치고 싶어가지고 우리 다시 여기 지금 좀 저만 쳤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드립 치면 여기 예스 드립존입니다.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예스 드립존.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네 만천하에 아니, 네, 한 우리가 번쯤 다시 생각할 자각을 필요가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그걸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펜을 떨어뜨리고 비난할 게 볼펜 떨어뜨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옷이 예쁘신 에메랄드색을 입고 오셨네요. 아까 저도 이렇게 에메랄드 박이라고 부르시죠. 아나운서 민트박에 이은 운서박 아나운서박 운서박. 네. 운서박이 뭐예요? 네. 잘 아무거나 해요. 운서박이 뭐야?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다음 주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운서박 해보도록 웃긴데. 하고요. 예. 운서라고요? 아, 운서박. 아나운서박 이러더니 운서박 이렇게 하니까 운서방이라는 줄 알았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